화면, 화면, 제 화면 보이시죠? 자, 우선,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 예, 줌 미팅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진짜 아직 현물, 선물 개념도 잘 모르겠고, 거래하는 게 나는 진짜 완전 생초짜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초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고, 초짜예요 하시는 분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에 기준을 좀 맞추려고 하거든요.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계시네요. 제가 처음에 이 리트리 사업을 만났을 때, 주식이나 코인을 전혀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이 좀 어려웠어요. 강사님들은 기본 배경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기초 강의를 하시는데도 제가 그거를 못 알아듣고 또 오해하고 듣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거래는 선물과 현물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 숏으로 사라고 하는 얘긴데 매수하세요 이러면 선물의 개념이 없었던 저는 처음에는 선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의 개념이 없었던 저는 S가 깜빡이고 숏으로 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사라고 하는 줄 알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의 수준, 다양한 그 경험과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강의를 듣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어느 다소 있다.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 강의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조금 알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거래는 현물과 선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물은 직접 우리가 금을 사서, 예, 우리 왜 금 반지나 뭐 이런 골드바 같은 걸 사면 금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 금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저희 저기 아들 돌반지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금이 요번에 그 전쟁 나고 할 때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물론 제가 그거를 팔아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금값이 오른 거에 관심을 좀 가졌겠지만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의 그 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지, 오늘 금 시세가 얼마인지 매일매일 확인하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코인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처럼 그런 그 부를 이루고 싶다면 금을 모으듯이 코인을 모으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직접 우리가 금을 사는 것처럼 코인을 직접 사는 게 현물 시장이에요, 현물. 그리고 이 선물 시장은 이 가격이, 코인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에 베팅을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 시장은, 선물은 직접 우리가 코인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잡고 여기서부터 오른다, 롱, 여기서부터 내린다, 숏,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잡는 거죠.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져 있고요.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만 가능하죠. 업비트, 그다음에 빗썸 이런 데서.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혹시? 채팅방이 잘 안 들리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마이크 잘 들려요? 네네. 그래서 현물과 선물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물 거래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 이런 우리나라 계정에서는 거래소에서는 현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롱 간다고 해야 사야 되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현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낸스라든가 뭐 이런 해외 거래소를 쓰는 이유가 우리는 리틀이라는 차트를 구독해서 오른다는 신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릴 거야 S 신호도 눈으로 뻔히 보기 때문에 내릴 때도 돈을 벌 수 있죠. 예, 그래서 선물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선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뭐 곱하기 100배 뭐 이렇게 막 돈을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은 선물 거래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진짜 뭐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런 돈을, 그러니까 1%, 2%씩 그렇게 수익을 내다가도 갑자기 내 욕심이 들어가서 시그널이 바뀌었는데도 버티고 또 레버리지도 막 고레버리지를 쓰고 이렇게 하면 모아놓은 시드가 한 방에 날아가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이 청산당합니다. 청산. 예, 청산에 대해서 또 제가 도대체 청산이 뭐지? 레버리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 또 이런 생각을 또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이제 차트도 제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약간 단어라든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청산이라는 건 레버리지를 썼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게임이잖아요, 선물은. 네, 선물은 게임인데 나는 오른다에 베팅을 했는데 만약에 내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 반대로 갔을 때 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베팅한 내 포지션과 반대로 갔을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쓸수록 내 자산을 거래소에서 완전히 뺏길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이요. 레버리지를 높게 쓸수록 점점 점점 저와 가까워져요. 내 위치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100을 쓰면 1%만 반대로 가도 100%가 반대로 간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청산이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무조건 2 아니면 아예 안 쓰시는 것도 안 쓰시면 현물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2 이상은 3까지는 그래도 대응이 되신다면 쓰셔도 되는데 알트코인도 크게 변동을 할 때는 3도 청산 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정확하게 이 차트의 흐름이라든가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이상은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나는 절대 이 이상은 안 쓰겠다. 이런 게 딱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선물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어, 밴드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올라오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남들이 수익률이 높은 거라든가 막 10 몇 프로씩 20 몇 프로씩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걸 보면 아, 나는 왜 이렇게 1, 2%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마이너스지? 예. 그리고 나도 그러면 저렇게 레버리지를 10, 20 써볼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그 탈출할 때 쓰는 방법, 저도 아직 그거는 안 하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탈출을 할 때 쓴다거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쓰시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호린이들은 절대 레버리지를 높게 쓰시면 안 돼요. 삶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로켓을 막 두 번, 세 번 쏜다거나 막 이렇게 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이걸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레버리지는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차트에, 리트리 차트에 청산, 청산 라인 이런 것까지 모든 정보가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산 히트맵이라는 거를 또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산 히트맵도 한번 보는 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어, 포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하나 떠요. 여기. 예. 코인블레스라는 사이트가 뜨죠.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예, 청산 히트맵이 뜹니다. 여기서 위쪽에 보시면 청산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청산 히트맵을 딱 클릭하시면요. 이런 뭔가 빛의 사진과 같은 이런 그 그림이 떠요. 이 차트가 하나 뜹니다. 히트맵.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요 위에 보면 바이낸스 BTC, 예, 바이낸스에 있는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 24시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코인을 내가 거래하고 있는 코인을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XRP를 XRP 이렇게 치잖아요. 하면 예, 뭐 이렇게 바이낸스 거래소마다 청산 히트맵이 나오죠. 그럼 바이낸스 그 청산 히트맵 이거 XRP를 치면 또 그림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이걸 제가 어떻게 보는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24시간을 12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굉장히 봉이 작고, 예, 이게 지금 어,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공이 작고, 횡보죠. 진짜 지독하게 횡보하네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노란색이 있고, 예, 파란색이 있고 색깔이 없는 게 있잖아요. 이 노란색이 점점 노란색이 짙을수록 거기에 금액이, 돈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제일 오른쪽 끝에가 지금 현재의 가격 실시간이거든요. 그럼 현재 이 캔들이 자, 위로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가격 67,910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는 67,910달러에 사람들이 숏으로 네, 청산 라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67,910달러까지 지금 현재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숏으로 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청산당하는 거예요. 청산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수록 이 색깔이 노랗게 짙어지죠. 네. 그러면 비트가 오르기 시작하면 요 청산 라인까지 건드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는 게 밑에도 노랗죠. 밑에는 지금 맨 밑에 노란 줄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66,428달러. 여기도 지금 새노란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노란 줄은 뭐냐면 가격이 지금으로부터 떨어져서 66,475달러가 되면 롱으로 건 사람들이 청산당하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숏으로 건 사람들이 위에 노랗게 몰려 있고요. 가격이 내려가서 이 청산 라인을 탁 건드리면 이 사람들의 재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밑에 노랗게 쌓여 있는 사람들은 롱으로 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청산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알려주는 그런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초창기에는 이 히트맵을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 리트리 사이트의 시그널은 이 청산 라인까지 전부 다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하셔도 괜찮지만 음, 굳이 시그널대로 하시면 안 보셔도 된다. 예, 그리고 그래서 청산 히트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청산이라는 그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번 포지션과 반대로 갔을 때 내 재산이 없어질 수 있는 예,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2를 썼잖아요. 2를 썼으면 여기 보세요. 자, 가격이 내가 지금 여기에요, 포지션이. 나는 롱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내 청산 라인은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어요. 레버리지를 2를 쓰면.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까지 막 바닥까지 아무리 로켓을 쏜다고 해서 해도 레버리지 2를 쓰면 거기까지 내려갈 확률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런데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이 청산 라인이 점점 내 위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가격 변동이 있어도 청산이 되는 거죠. 가격 자체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위치를 바꿔요. 자, 제 화면은 보이시죠, 지금? 비디오를. 네. 그리고 청산 히트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이나 뭐 마이크 키실 수 있으시면 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 현물과 선물의 개념, 청산 히트맵, 청산에 대한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실, 처음에 가장 높은 장벽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 선물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거를 제일 어려워하시죠. 예, 그쵸. 왜냐면 우리가 처음 써보는 영어로 다 온통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거래창이고, 예, 막 머리가 너무 어질어질 하시죠. 이해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답만 딱 넣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래기 때문에 눈에 자주 보셔야 이거요. 처음부터 너무 안 보시고 모르겠다고 하고 계속 물어보시면 내가 스스로 이 계단을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래소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뭐 돈을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리플을 보내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거래소가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장. 우리 국내 거래소에는 대표적으로 빗썸과 업비트가 있고 해외 거래소에는 바이낸스라든가 OKX, 빙엑스 뭐 우리 지금 네 군데 이 바이낸스 빼고 하나 둘 셋 네 군데 거래소가 지금 제휴돼 있잖아요. 우리 회사하고.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굳이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S도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숏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래소가 이렇게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어, 그냥 생각해봐도 국내 거래소는 우리나라 돈, 원화로 거래가 되는 거고 해외 거래소는 달러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선물 거래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다가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이렇게 계좌이체 하듯이 보낼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플이라는 코인 덩어리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거예요.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사서 그리고 요거를 해외 거래소로 딱 보내요.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금을 사듯이 리플 덩어리를 막 쉽게 말하자면 리플 덩어리를 산 거잖아요. 그럼 그 덩어리가 해외 거래소로 갔어요. 그럼 그 덩어리를 가지고 바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없잖아요. 그 리플 덩어리를 팔아야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리플을 보내시면 일단 현물 계정 스팟에서 리플을 팔아야 돼요. 1차 리플을 받았으면 리플을 팔아야 달러로 변하죠. 달러로 변한 것을 거기는 현물만 직접 코인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현물만 살 수 있는 지갑, 해외 거래소 안에 지갑, 그다음에 여기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지갑, 게임 지갑 이렇게 지갑이 두 개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는.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리플 덩어리를 받아서 이걸 팔았어요. 그럼 돈이 생겼죠, 달러가. 이 달러는 이 스팟, 현물 계정에 들어있는 달러예요. 그럼 난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게임 계정으로 돈을 옮겨야 되죠. 그게 이제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딱 옮겨주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개념이 없으시면 아니 왜 돈을 리플을 사서 보내고 보냈는데 이게 왜 선물이 안 되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 바꿔야 되고 현물에서 팔아서 선물로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명쾌하게 좀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이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우선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우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많은 200개가 넘는 코인들이 쫙 이렇게 차트가 목록이 쭉 나오죠. 이 중에서 내가 거래를 이제부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여기 처음에 그 OTP 치고 딱 들어오면 이 화면이 보이잖아요. 고야 도미넌스 해가지고 이 화면이 나오죠.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23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9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차트는 9시에 업데이트가 된 차트가 맞고요. 이 고야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평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마지막 점이 지금 맨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그 이번 시간 점수거든요. 자, 고야 도미넌스는 여기 위에 보면 포인트라고 나오죠. 이건 점수예요. 우리 AI가, 리트리 AI가, 고야 AI가 모든 알고리즘을 이번 시간에 다 이렇게 수집해서 점수화해서 나온 점수가 요건 거예요. 요거. 그럼 9시에 점수를 보면 마이너스 4.6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밑에 보면 12.40포인트 화살표 위로 돼 있죠. 지난 시간 대비 이번 시간에 12.4포인트가 점수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 대비 이번 시간에 상승하는 코인이 많겠다 예상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시가 땡 됐을 때 10시 1분에 이 차트를 내가 접속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22시라고 나오겠지만 이 점은 그대로 여기 이대로 21시에서 하나 더 안 생겼을 거예요. 왜냐면 이 점은 거의 9분에서 10분 사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여기가 21시면 9시 때고 10시에 로그인을 했는데 여기가 그대로 21시면 아직 10분이 안 됐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평균값을 보고 거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9분에서 10분 항상 정시 매 시간마다 9분에서 10분의 이 통계는 이제 표시가 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보시면은 고야 시그널에서 초록색, 빨간색 막대기가 보이시죠? 이것도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숫자라든가 이런 그래프들이 좀 싫어요. 예, 이게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싫어하시면 눈에 익지가 않죠. 자꾸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인 시세라고 돼 있어요. 시세는 말 그대로 가격이죠. 현재 시간에 이렇게 오르는 초록색이 롱이잖아요. 오르고 있는 코인이 63%고 가격이 내리고 있는 코인이 36%다. 그 뜻이에요. 오르고 있는 코인이 조금 많네요. 여기도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도미넌스 점수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아니고 여기 뭐였죠? 맞죠, 맞죠. 예.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오르고 있는 코인이 많고 스코어 점수도 예, 플러스로 나온 지난 시간 대비 이번 시간 점수가 플러스로 나온 코인이 80%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대로 점수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1.92%고 내리는 점수가 내린 코인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게 45개. 그러면 점수가 플러스로 나온 게 훨씬 많죠, 이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죠. 그리고 RSI는 바닥에서 뜨는 시그널. 그게 롱을 유지하고 있는 게 57%, 숏을 유지하고 있는 게 113, 아니, 여기 42%. 여긴 개수고 여긴 퍼센트네요. 그리고 시그널, 깜빡이는 시그널이 L이 뜨고 있는 게 15%, 깜빡이는 게 S가 깜빡이고 있는 게 84%란 뜻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좀 긴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트렌드는 지금 당장 거래할 때는 저는 참고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흐름이 깜빡이는 시그널이 S가 많이 깜빡여서 우리 비트가 쫙 이렇게 내리면서 지난 어제 쭉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S가 깜빡이는 코인들이 많은데 점점 이렇게 시세도 올라오고 RSI도 L이 뜨고 이러면서 조금 약간 올라오고 있나 이렇게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고야 리스트에 딱 들어가시면 우리 이제 코인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리스트로. 여기서 요거 별표를 내가 좋아하는 코인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여기 즐겨찾기, 코인 즐겨찾기를 누르시면 내가 별표 체크한 코인만 목록을 쫙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차트 즐겨찾기를 딱 누르시면 내가 별표 체크한 코인들의 2일 스코어 차트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코인들을 전부 다 즐겨찾기 해놔가지고 지금 스코어 차트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괜히 클릭했네. 음, 조금 기다려 볼까요? 어, 네, 이렇게 스코어 차트, 일 스코어 차트만 내가 즐겨찾기 체크한, 별표에 체크한 코인들만 이렇게 스코어 차트만 쭉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요 기능입니다. 차트 즐겨찾기. 즐겨찾기한 코인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 즐겨찾기한 코인들의 일 스코어 차트만 보여주는 기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인을 거래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비트코인을 보셔야 되죠. 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엔 안 봤는데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크게 움직일 때 다른 코인들이 힘없이 쓸려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이 강의 물살이에요, 물살. 그 물살이 잔잔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작은 모터보트라고 생각하면요. 물살이 잔잔할 때는 그 강에서 모터보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막 가죠. 운전해서 가죠.
그런데 갑자기 물이 급류가 됐어요. 막 내려와요. 내리는 물살이 엄청 세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보트가 모터를 제일 세게 이빠이 틀어도 예, 못 올라가요. 그 물살이 이렇게 떠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확률을 더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를 첫 번째 실수가 내가 이 차트를 구독했을 때 이걸 정답지라고 보고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인의 거래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세력도 있고 고래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코린이도 있고 예,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거래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시장이에요, 생물. 그래서 S가 떴다가 L이 떴다가 이렇게 순간 바뀌는 현상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야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의 라이브로 그 정보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정확한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구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그널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얘가 여기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갈 거야. 올라간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그 시그널대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바로 아주 잘하는 거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확률을 하나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비트코인하고 다른 시그널로 들어가지 마시고 같은 시그널로 비트코인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알트코인이 만약에 뗏목이라, 저기, 모터보트라면 그 비트코인의 흐름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항상 비트코인이 지금 내리려고 하는지 오르려고 하는지 그 물살을 보려고 비트코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먼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앞에 코인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점수 가격이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8점이 8시 때에 우리 보야가 음, 내뱉어준 점수예요. 마이너스 18점이. 가격은 요거 바이낸스 기준으로 8시에 이 가격이었고요. 그러면 9시 때는 고야가 7.2점을 내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점에서 7.2점까지 25.2점이 상승했어요. 예, 오르고 있죠. 예. 우리 고야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모아서 점수를 보내주는데 그 점수가 지금 오른 점,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를 확률이 높죠. 그리고 가격도 38달러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확정 시그널, 이게 이제 깜빡이는 시그널이 L2로 된 지 8시간째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에서는 S가 뜨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시세 위치는 고야 라인 위냐 아래냐. 지금 파란색 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야 라인 위에 있겠네요. 캔들이. 그리고 트렌드 라인은 뭐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걸 저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 시그널은 지금 확정은 아니고 지금 당장 갑자기 비트가 L2가 깜빡이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잠깐 나타나는 게 변동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음, 이렇게 느리죠? 음, 저만 안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느릴까요?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해주셔도 돼요. 비트 올랐네요. 쭉 올랐네. 지금 이거 실시간인가요? 아니죠? 실시간 움직이네요. 아이, 차트가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네요. 우선은 이걸로 일단 볼게요. 비트코인이, 자, 아,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애를 먹일까요? 땀이 납니다. 저만 그래요?
대표님들 지금 차트 잘 열리나요? 아, 됐다. 아, 됐다. 뭔가 이상한데? 어, 잘 안 열리시죠? 다행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럼 잠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제가 오늘 후반부에 좀 재밌는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마침 오류가 떠주니까 제가 그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 너무 집중해서 거래만 하시니까 이제 그 채팅으로 나중에 이거 되면 알려주세요. 거래만 하시니까 좀 피로하지 않으세요? 저는 요새 좀 쉬어요. 그냥 딱 봐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맞겠다 싶은 거 아니면은 제가 요건 조금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런 차트만 이제 거래를 해보고 있는데, 잠깐 이제 오늘은 조금 거래를 쉬고 한 번 해가지고 지금 200달러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사원들 그 CS 교육할 때 썼던 건데 자료는 다 없어졌는데 너무 재밌는 그 성격에 대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격을, 모든 사람들의 성격을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가로축은 이 사람이 업무 중심의 사람인지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업무를 중점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인지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성격이 외향적인지 에너지가 막 엄청 넘치는 외향적인지 아니면 내향적인지,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축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외향적이면서 업무 중심적인 사람을 이걸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 그리고 외향적이면서 사람 중심인 사람이 I형이에요, 사교형. 그리고 내향적이면서 업무 중심인 사람이 중형이고요.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면서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안정형이에요, 안정형. 예. 그래서 요런 성격, 나는 어떤 성격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컨택했을 때 그 사람이 거래를 할 때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팀도 그렇고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 성격을 알고, 아, 저 사람은 DISC 중에서 어떤 성격인지 이걸 알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 성향이 다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이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좀 재밌고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 마침 이게 차트가 안 열리니까 한번 잠깐 해볼게요. 요즘에는 MBTI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제 결과가 그게 또 영어가 네 글자인가 뭐 다섯 글자인가 그런데 저는 그걸 못 외우겠더라고요, 지금. 계속 할 때마다 어디다 저장해놓고 난 뭐였지?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MBTI는 성격을 이제 유형을 알려주는 거고 이 디스크는 행동 유형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좀 가볍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그러니까 내가 외향적이고 그리고 업무 중심인 D형.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요. 나는 승리하고 싶다. 이게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D타입의 성격은 대담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솔직하고 또 결단력이 있어요. 예, 어떤 일이든 자신감이 있고요. 경쟁을 좋아해요. 예, 경쟁심이 아주 강하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또 책임감도 있어요. 이 주도형 사람들, D의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 그리고 결과를 빠르게 얻으려고 하고, 목표하고 결과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D형은. 이 D형의 단점은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제한받는 걸 싫어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구도 되게 잘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이제 결정을 좀 하는 편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가 볼 때 이 D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D 타입을 대할 때는 뭐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게 자기 스스로의 통제하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권을 줘야 되고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막 길게 설명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냥 딱 결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점 중심으로 말을 해야 돼요. 뭔가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길게 막 어제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된지 막 이런 얘기 말고 그냥 결과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D 주도형 사람들은. 그러면 이 D 타입 사람들은 코인 트레이딩은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보이는 차트가 딱 보이잖아요. 차트가 보이면 일단 사요. 네, 일단 사요, 일단. 그것도 마켓가로 사죠. 분할 매수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도형입니다. 네, 그리고 차트 된다고요. 네, 이거 마저 하고 차트 봐드릴게요. 그리고 사교형, 이 I타입은 외향적 성격이면서 사람 중심인 사람이에요. 예, 말 그대로 사교적이라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고 텐션이 엄청 좋죠. 그래서 그룹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바로 I형이죠. 예, 사교형. 말솜씨가 좋아서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감정 표현도 좋고 또 창의적이죠. 근데 단점은 말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데 집중력을 잘 못해요. 예, 집중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성향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믿고 뭘 맡기기가 좀 신뢰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은 되게 빨리 해요.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해서 시작은 빨리 하는데 끝마무리가 좀 흐지부지 되거나 결과물에 비해서 낙관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손실을 봤는데도 아이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고 그다음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산만하고 실증을 좀 빨리 내죠. 그래서 상태가 I 타입일 때는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 칭찬할 일이 만약에 있으면 공개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칭찬해주면 되게 좋아요. 좋아해요. 네,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고, 예, 재미있고 뭐 이런 재미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를 좀 강조하면 좋아합니다. 그, 그 다음에 저기 S. 저는 S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딱딱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섞여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S형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내향적이면서 사람 중심이에요. 이 안정형 S 타입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팀 지향적이고 개인 내가 막 잘 되는 것보다는 팀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협업을 잘하고 경청을 잘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좀 침착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여유가 있고 성실히 꾸준히 잘해낸다. 좀 좋은 말만 있네요. 저라고 했는데. 그리고 참을성이 있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막 흥분한 사람들을 잘 안정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는 좀 회피하기도 하고요. 우유부단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창의적인 면이 좀 부족하고 약간 주목받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 바로 S형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S형인 것 같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시간을 따로 내서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면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천천히 변화될 수 있게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좀 신중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 조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속도에 맞춰서 가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우정을 먼저 쌓아가는 게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좀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S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좀 지속적으로 줘야 되죠. 이 S 타입들은 그러면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해주는 코인 있죠? 뭐 브리핑 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밴드의 윤 대표님이 올려주는 그런 안전한 코인들 있죠?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매매를 하겠죠. 그리고 이 신중형, 내향적이면서 업무 중심인 사람들을 C형이라고 하거든요. 신중형. 이 신중형 C타입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고 싶다. 틀리는 걸 싫어해요. 예, 완벽주의자이고 정확해요.
그리고 분석적이고 완전 논리적이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약속 어기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중요시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에요. 일을 정확하게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좀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C타입들이 차트 보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걸요? 근데 단점은 좀 비판적인 편이라서 의심이 좀 많아요, 의심. 그리고 생각은 많은데 선뜻 행동으로 잘 못하시고요. 나서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은근 자기 고집이 강하고 좀 낯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 능력이 부족하죠. C타입들이. 그리고 C타입을 대할 때는 이 C타입들이 질문이 많아요.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좀 인내심 있게 답변을 꼭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물음표가 해결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스토리텔링 쪽, 감정적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주 이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좋죠. 그리고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하는 게 좋습니다. 이 C형들한테는. 그리고 이 일이나 차트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확신이 생긴 후에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타입이 바로 C타입입니다. 그러면 C타입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까요? C타입은 매매법마다 다 비교 분석을 해요. 시바지너고는 뭐가 장단점이고, 하트롱, 위트쇼, 뭐 3MA 막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강사들 강의도 다 듣고요. 그 강사들하고도 다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강의들도 다 비교 분석하고, 막 이렇게 막 하죠. 그리고 수차례 확인하고, 비교하고, 차트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분석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포지션을 안 잡아요. 네, C타입. 그럼 전쟁이 딱 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이렇게 적군이 오면 총을 이제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하고, 조준하고, 발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D타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적군이 보이자마자 그냥 팍팍 쏴요, 총을. 그리고 조준해요. 쏘고 나서 조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누굴 맞췄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I타입은 먼저 딱 누가 앞에 나타나면 누구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중형 C타입들은 조준해요, 조준. 또 조준. 또 조준. 조준만 하다가 끝납니다. 자, S타입은 전쟁 자체를 싫어해요. 예, 평화를 원하죠. 그래서 평화주의자.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S타입이 없으면 이제 멸망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평화주의자가 바로 S타입입니다. 우리 밥 먹으러 중국집 갔을 때 내 형이 만약에 같이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D타입은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제일 빨리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주세요,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아니면 우리 짜장면 다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D타입일 확률이 높고 S타입은 다른 사람 뭐 먹지? 이렇게 본 다음에 나도 같은 걸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S타입은. 그리고 I타입은 아, 난 그래도 짬뽕 먹을래.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탕수육 먹자, 탕수육. 내가 탕수육 쏠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I타입. C타입은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 이 집보다 저쪽 집이 더 맛있는데 막 이 생각하고 있고요. 아, 지금 총 18,000원 나왔으니까 각자 한 4,500원씩 내면 되겠네. 막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격에 따라서 왜냐면 제가 그 거래하는 타입을 보니까 다 각자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마켓가루 절대 안 사거든요. 그런데 윤 대표님은 옆에 있어 보면 무조건 마켓가루 사요. 우리 저기 윤 대표님은 D타입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제 차트가 보이면 한번 또 차트를 다시 볼게요. 자, 비트코인. 음. 네, 나오네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L이 떴네요. 바닥에서 그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AI가 알려주는 시그널대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요번 시간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진짜 병아리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거래를 해야 되는 시바진어고 1단계죠. 1단계는 내가 딱 들어왔을 때 지금 캔들 위치가 어딘지 보고 보야 라인의 근처에 있으면 시바진어고를 하셔야 돼요.
자, 시바진 어고 거래를 하실 때 보셔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핑크색 고야 라인과 깜빡이는 시그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 타임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네, 차트에 들어왔는데 고야 라인 근처에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네요. 그죠? 그럼 고야 라인을 살짝 올라오면 그냥 사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고야 라인을 뚫고 아래로 쭉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잠깐 관망하다가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오면 깜빡이는 시그널이 L이기 때문에 롱으로 사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시바진 어고입니다. 핑크 라인 근처에서 사서 깜빡이는 시그널대로 하시면 돼요. 핑크 라인 근처에서 L이 깜빡이니까 롱으로 요 뒤에 핑크라인 근처에서 S가 깜빡이니까 숏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시바진 어고죠. 예, 그런데 시바진 어고에서 하실 때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연습할 때는 무조건 그것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두 번째 단계로 잠깐 멈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잠깐만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시그널이 바뀔 수 있는 전조 증상. 그 전조 증상이 있으면 잠깐 멈추셔야 되거든요. 자, 고야라인 근처에 캔들이 있는데 요렇게 자, 이때가 바로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잠깐 멈추셨어야 돼요. 왜냐면 요 시간대에 내가 시바진 어고를 하려고 들어왔더니 L이 깜빡이는데 전 시간에 S가 떠 있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고야를 뚫고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더니 캔들이 몸통이 이렇게 내려왔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도 또 장대 캔들 요렇게 지금은 장대 양봉이지만 빨간 장대 음봉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 깜빡이는 L이지만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캔들 몸통이 고야 라인을 이렇게 침범하면 이때가 좋은 예시죠. 자, L이 깜빡여서 롱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캔들이 고야 라인을 침범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추셨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캔들이 고야 라인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롱으로 들어가셔도 되죠. 그래서 잠깐 멈추는 그 전조 형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조금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의 지금 방향이 보시면 자, L2가 깜빡이고 S가 뜨면서 잠깐 고야 라인을 침범했지만 다시 L이 뜨면서 고야 라인 위로 완전히 올라탔죠. 그러면 비트는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일까요? 내려가는 방향일까요? 네, 올라가는 방향이죠. 자, 비트가 올라가는 물살이니까 우리는 롱으로만 거래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게 바로 비트의 흐름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깜빡이는 시그널, L이 깜빡이는 시그널을, 코인을 거래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비트의 물살과 같은 방향으로요. 그래서 비트가 이제, 어, 오르는 방향이다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내가 궁금한 코인을 이제 보는 거예요. XRP 한번 볼까요? 리플도 이제 이렇게 해보면 자, 점수 이번 시간에 25점 플러스로 나왔네요. 리플은 아직까지 S3가 깜빡이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모습일지 차트를 보고 지금 뭐 살까요? 이렇게 뭐 사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차트를 보면서 그 차트를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는 여기 아직까지 깜빡이는 시그널이 S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시바진 어고를 할 거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숏으로 들어가야 맞죠? 네, 숏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비트와 같은 방향으로 거래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굳이 XRP는 숏으로 거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비트를 봤을 때 이미 비트는 L이 깜빡이고 있었고 바닥에서 L이 이번 시간에 뜨면서 RSI L이 뜨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L이 뜰 확률이 높은데 굳이 여기서 나는 시바진 오고를 하겠다고 비트하고 반대로 비트의 물살은 막 상류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굳이 하류로 내려가는 리플을 고야 라인에서 숏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예.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1달러로 해보세요. 1달러로, 여기 S가 떴으니까 혹시 오려나 하고 한번 고야 라인 금액에서 한번 잡아보시는 거는 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와 같은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혹시 뭐 보고 싶은 코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도지도 한번 볼까요, 도지? 도지. 도지. 도지는, 네, 도지는 이미 올라갔네요. 그죠? L이 먼저 떴네요, 비트보다. 바닥에서 RSI 시그널이. 그래서 도지도 이번 시간에 여기 고야라인에서 잡았으면 수익이었겠네요. 그죠? L이 깜빡이고 있었고, 예, 이렇게 고야라인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L이 떠주면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잡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내려갔지만 시그널이 L이 떠줬으니까 기다리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여기가 L 시그널이었고 여기가 S 시그널이면 S 시그널이 뜨면서 긴 장대 음봉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시바진 어고를 하시려고 해도 잠깐 멈추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L이 아니고 S, 숏이 떴다는 거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두세 시간 동안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잡으시면 안 되지만 여긴 반대로 L2가 뜨고 숏이 뜨면서 살짝 고야 라인까지 조정받고 올라갔고요. 그죠? 그럼 도지는 시바진억으로 여기서 잡아서도 써도 롱이 됐고 여기 내려와서 잡았으면 여기 딱 고야 라인 맞을 때 잡으셨으면 살짝 마이너스 보다가 지금 수익 보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고야 라인 근처에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잡으시면 안 되고 고야 라인에서 가까운 금액으로 잡으셔서 이 깜빡이는 시그널 방향대로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코인이 올라온 것 같네요. 솔라나랑 에이다 한번 볼게요. 자, 솔라나, 안 솔라나. C타입은 조준만 한대요. 안 쏘고. 자, 솔라나는 롱이네요.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L2가 깜빡이고 L이 떴죠. 그래서 고야 라인을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고야 라인이 이렇게 꺾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45도 꺾였을 때는 고야 라인까지 터치하러 내려오지 않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럴 때는 자, 프로 기능을 누르시고 2번 버튼 3MA를 딱 누르시면 신기하죠. 자, 여기서 제가 고야 라인을 잠깐 꺼볼게요. 자, 지금 솔라나는 이미 이렇게 고야 라인이 이렇게 상향으로 고개를 들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는 자, 보세요. 고야 라인을 딱 켜보면 얘네들이 고야 라인까지 오지도 않고 계속 날아가요. 올라가요. 이럴 때는 고야 라인이 이미 각도가 생겼을 때는 3MA를 키시면 7 이동평균선 있죠. 하얀색. 7 이동평균선을 막고 올라가고 자, 다시 크게 볼게요. 자, 고야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7 이동평균선을 막고 올라가고 막고 올라가고 막고 올라가고 막고 올라가고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7 이동평균선 가격에서 사셔도 돼요. 그러면서 지금 7, 20, 60 정배열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 솔라나는 롱으로 사실 거면 이렇게 사시는 게 좋다.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SR 버튼 딱 눌러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셀, 예, 두 번째 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요 셀을 뚫으면 밀려서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기 따라가서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7 이동평균선까지 오면 예, 그때 사셔서 수익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할 매수 그 3M의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요, 내 재산의 시드에 전체를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7 이동평균선에서 잡고 또 20 아니면 고야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방법이 내가 기준이 시바진 오고냐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냐 아니면 하트롱 위트숏이냐 이거에 따라서 매수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자, 고야 라인에서 시바진 어고를 하실 때는 자, 고야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우리 회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코인들이 자꾸만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밑에서는 저항받고 내려가고 저항받고 내려가고 하는 선을 찾아낸 게 바로 고야 라인이에요.
그래서 시바지노고 1단계는 그 고야 라인에서 캔들이 맞으면, 어, 튕겨요. 거기에서는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여기를 맞으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탁 튕겨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 수익을 내는 게 시바지노고예요. 그러면 7 이동평균선은 이 3ML을 키고 이동평균선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동평균선이 캔들이 7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였다가 아래에서 움직였다가 이렇게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부 걸고 밑에 있는 20 이동평균선에다가 또 일부 걸고 이런 식으로 내 시드를 약간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요건 또 거래를 하실 때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 지금 7 이동평균선 맞고 잘 올라가고 있고요. A도 한번 볼게요. A. 자, 에이다도 L2가 지금 떴네요. 자, L2가 떴고, L이, 바닥에서 L이 떴죠. 자, 이 L2는 지금 현재 10시 1분 돼서 다음 캔들이 딱 생겼을 때 L2가 유지되고 있으면, 이 L2는 확정이죠. 그러면 고야 라인 근처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고야 라인에서 롱으로 거래하시면 되겠죠. 여기 바닥에 L도 떠 있고 L2도 떴으니까 가격을 매수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고야 라인 캔들이 지금은 가격이 이렇게 고야 라인 위에 올라가 있지만 이거 누가 이렇게 홍연아님 낙서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위에서 사시면 안 되고요. 고야 라인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고야 라인 금액 여기 0.33255 요 근처 고야 라인에서 가까운 근처에서 롱으로 이 L2가 확정이 된다면 롱으로 사셔도 1% 수익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궁금해 하시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딱 10시 1분. 네, 명강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 강의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고요. 혹시 뭐, 거래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잠시만요. PPT 준비한 것도 제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네. 자, 그 코인 거래를 우리가 거래를 하실 때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자,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제 지켜야 될 사항. 1번, 비트코인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코인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이 일치하고 이 코인들과 시그널이 같은 것을 거래하는 게 유리하다. 2번, 무리하게 한 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분할 매수가 유리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시드에 20% 처음 들어갈 때는 20% 미만으로 넣거든요. 20% 미만으로 넣고 항상 제가 들어간 매수 타점에서 그때부터 계속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진짜로 시그널이 딱 뜨면 더 가격을 태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지션을 잘못 잡았을 때 뭐 총알이 있어야죠. 그거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여윳돈도 하나의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잘못 잡았는데 몰빵을 했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손절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체 시드를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선발대로 정찰병이라고 하시잖아요. 선발대로 일부만 투입하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는 언제든지 코인 개수나 시드를 복구하기가 쉽지만 선물 거래는 항상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레버리지 2, 목숨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에서는 내가 구입한 자금을 잊고 구매한 개수를 기억하고 개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물은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남긴다기보다는 좋은 코인을 모아가는 걸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리플을 내가 계속 모아가고 있다면 리플을 사놓은 그 리플이 금액이 지금 마이너스 뭐 몇십만 원이 된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반지 금이 이만큼 있는데 가격이 오늘 올랐다가 내일 내렸다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현물 거래에서는 내가 지금 리플을 몇 개 가지고 있냐, 개수를 좀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깜빡인 S가 뜨면 너무 좋아하셔야죠. 예, 지금 마이너스라도 그냥 버리고 저 밑에서 사셔야죠, 다시. 그래야 개수가 쫙 늘잖아요. 그래서 현물 거래는 원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내가 모아가고 있는 코인의 개수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투자 원칙을 꼭 세워서 그대로 하시고 반대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손절할 용기를 가지고 손절 후에 다시 정확하게 딱 냉정하게 보시고 기회를 다시 노리시면 좋고요. 핸들 시그널과 RSI 시그널이 반대일 경우에는 내가 이 차트를 정확하게 읽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굳이 흐름을 잘 모를 때는 굳이 반대의 시그널에는 진입할 필요가 없죠. L이 깜빡이고 L이 뜨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시그널이 자주 바뀌는 횡보장에서는 항상 조심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알림이 딱 울리잖아요. 알람만 보고 즉시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 진입하는 방법. 우리가 RSI L이 떴을 때 어떻게 진입하고 S가 떴을 때 어떻게 진입하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딱 떴다고 해서 나한테 알람이 왔다고 해서 그 알람만 보고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알람이 울렸을 때 어떻게 진입하는지 그 진입 방법을 숙지하셔서 예, 분할 매수를 하시면 훨씬 더 수익률도 높고, 그다음에 음, 수익률도 높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수익은 줄 때 욕심내지 말고 정리하라. 예, 이거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다 보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익을 줄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비트 시그널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 손절은 어떻게 하시나요? 비트 시그널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거래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한번 볼게요. 시그널이 몇 번 바뀌었는지. 자, 비트가 지금 여기 S가 깜빡이고 있었고, 네. 깜빡이가 S가 떴다는 거는 크게 하락한다는 뜻이잖아요. 쭉 하락을 했고, 바닥에서 L이 뜨면서 고야까지 왔고, 네. 다시 고야 맞고 S가 유지 중이었으니까 고야 맞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고야를 뚫어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다시 조정받았고 L2가 떴죠. 예, 시그널 많이 안 바뀌었는데, 위원님. 시그널이 바뀌면 확정이 되면 그 반대 시그널이 확정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롱으로 잡았는데 S가 이번 시간에 떴어요. 근데 떴다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확정이 아니면. 네. 그런데 확정이 되면 손절해야죠. 네, 손절하고 다시 다른 코인을 보든 아니면 이 차트를 보고 있다가 마지막 시그널대로 다시 포지션을 반대로 잡든 그렇게 손절합니다.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중간에 막 여러 번 생겼다 없어졌다 했는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시그널이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예, 횡보 때 많이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떨어질 때 S2가 떴고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L2가 뜨면서 이렇게 상승했죠. 그리고 네, 확정 시그널 때 손절합니다. 저는. 그리고 예, 내일 저희가 이제 중요한 메인데이죠. 내일은 이제 본사에 오셔서 미팅을 참석해 주시고요. 제가 줌 연결을 해드리는데 혹시 제가 줌 연결하는 것 때문에 줌 봐야지 하고 원래 오시던 분이 줌 연결하는 것 때문에 안 오시는 거 없죠? 그러면 줌 연결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방에 제주도나 이렇게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줌을 연결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생기면 우리 윤민호 대표님이 또 줌 연결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오셔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 거래도 이제 뭐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인데이는 월요일은 무조건 예, 오셔야 되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뭐 시드 모으기, 그다음에 병아리반, 오늘 병아리반 준도 이제 세세하게 해주셨거든요. 8시부터. 그래서 병아리반, 중급반, 강사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자체 프로모션을 이제 또 프로모션이 생겼어요. 내일. 그래서 오시면 진짜
되게 큰 혜택의 프로모션을 또 거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셔가지고 혜택도 좀 받으시고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10시까지 본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마이크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네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녹화한 거는 어, 다시 링크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녹화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나가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 끄는 방법이 조금 서툴러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